1억어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는 1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놀러 가서 해외를 가서도 주가를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내 종목이 얼마인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 종목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 타이밍 잡는 거지. 왜? 그렇죠. 이건 떨어졌을 때 파는데 나중에 올라가. 이걸 내가 왜 팔았지? 또는 올라갔을 때 안 팔았는데 떨어져. 이걸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근데 다른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하고 종목 선정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의 매도 타이밍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더 좋은 종목을 사서 교체할 수도 있고. 근데 매도는 언제 팔아야 되는 그래도 기법을 가르쳐줘 한다면 저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슈퍼개미 이정윤 밸런스 에셋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주식을 시작한다면 이정윤처럼 이란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식 고수로서 이런 주식을 시작할 때 꼭 갖춰야 되는 습관이나 꼭 버려야 되는 습관 이런 걸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원금 보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1000만 원 정말 힘들게 모아서 넣었는데 900만 원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건 은행의 상품이고 주식은 1000만 원이 900 될 수도 있어요. 800이 될 수도 있고. 다만 1000만 원이 15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1년에 1%를 주는 그렇죠. 곳이고 주식은 리스크가 있지만 평균값으로 1년 동안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2%, 3%를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냐를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받겠죠. 이건 그냥 인생의 진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뭔가를 더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에 매진을 하고 뭐 연봉이 더 올라가고 싶으면 그 일을 매진하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주식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주식은 위험 상품이니까 내가 언제나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도 모든 게 해결돼요. 손해봤을 때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수익률을 높여야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좀 버려야 될 습관, 나쁜 것 이런 것도 뭐가 있을지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물론 저도 초창기 때는 네네. 사실 몰빵 투자, 막 신용 투자를 했었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부터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제로에서 이만큼 모았는데 다시 제로가 되면 어떡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일 때 막 모을 때는 어차피 제로 돼도 돼, 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큰 돈이 되고 나서는 와 다시 원위치가 되면 안 될 텐데. 네네. 근데 거기에서 몰빵 투자, 분산 투자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정말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면 몰빵 투자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쵸. 다만 근데 반대로 빨리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될 돈이라면 분산 투자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일 때 정말 뭐 나 연습사만 한 50만 원 하는 거야. 그럼 뭐 50만 원으로 10종목 사면 5만 원짜리 10종목 사면 뭐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좀 지켜야 될 돈,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한다면 그래도 한 종목 몰빵 투자의 습관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 그렇다고 막 몇십 종목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한 5종목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습관을 안 들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몰빵 투자를 처음에 하다가 한 1년이 안 되는 쯤에서 좀 돈 많이 벌고 좀 큰 손해가 한번 났어요. 한 종목에서. 네네. 그래서 몰빵을 한 종목 샀는데 한 종목에서 거의 반 종목 가깝게 큰 손해가 났어요. 그때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겪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겪었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면 뭐 돈 벌다가 언제든지 빵원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정말 빠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해지, 위험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초심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파느냐. 결국 그 타이밍의 이슈거든요. 어쩔 때 사고 어쩔 때 팔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게. 매수 종목 타이밍은 정답을 알죠. 네네. 왜냐면 매수 종목은 선정하자마자 사는 거죠. 선정하자마자 사는 거라고요? 당연하죠. 네네네. 왜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네.
종목 선정한 거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 그게 다라고요? 이거 다잖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네. A 종목을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A 종목을 선정하는 거, 10,000원에 사는 거, 20,000원에 파는 거. 이 세 가지가 주식의 전체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비중을 나눌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니? 당연히 종목 선정이 80% 비중 이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종목을 선정하는 순간 약간 그 종목의 운명은 약간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맨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죠. 왜?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 사는 거니까.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 최고 종목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2,000 종목을 탐방을 매일 간다면 7년을 다녀야 돼요. 365 곱하기 7하면 옳지 2,000 종목이 될 거예요. 탐방을 매일 가면 7년을 다녀야 돼요. 7년을 다녀서 한 종목을 선정하려고 하면 벌써 없어졌어. 그 정도로 종목 선정은 힘들다고요. 만약에 다트 사이트의 사업 보고서를 내가 하루에 5개를 볼 수 있다. 7개를 볼 수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7년이 아닌 1년이면 되겠죠. 1년이면 2,000 종목 다트 사이트의 사업 보고서 다 보겠죠. 그래도 1년 있다가 다시 처음에 봤던 거 사려면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그만큼 종목 선정은 어렵다는 거예요. 종목 선정이 어려운데 타이밍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종목 선정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그런 거예요. 10km 뛰어! 그러면 우리 군대 가서 10km 뛰어 그러면 엄청 힘들게 뛸 거 아니에요. 군장 메고. 근데 그 사람한테 1km 뛰어 그러면 힘들다고 말 안 할 거예요. 종목 선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 너무 힘든 걸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배제하고 종목 선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종목이 재무제표를 보고 뭐 저평가가 됐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 주가는 어떤지 차트를 보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현재 주가는 매수 종목 선정의 요소라고요. 현재 주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겠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 종목 선정 타이밍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종목 선정하자마자 사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초보자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니까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도 타이밍은 매수보다는 어렵죠. 매수는 종목 선정하자마자 사면 되는데 매도는 사고 나서 언제 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 손절매 해야 되나?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해야 되나?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매도 타이밍에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오라면 심리적인 부분이 오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가 오나 된다고요? 오가 되죠. 무조건 되죠, 오가. 매수를 하기 전에는 돈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종목을 사기 전까지는 계속 1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사든 안 사든 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늘 골프 치러 가도 어제 그거 산다고 하는 거 오늘 안 사고 골프 쳤는데 아무 상관없어. 근데 1억어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는 1억이 1억이 아니에요. 9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순간 골프를 치러 가면 계속 주가만 보게 돼요. 맞습니다. 계좌에 현금 1억 있을 때 미쳤다고 계좌를 봐요. 현금 1억인데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종목을 사는 순간 놀러 가서 해외를 가서도 주가를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내 종목이 얼마인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종목이 얼마인지 내 계좌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내 종목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 타이밍 잡는 거지. 왜? 이건 떨어졌을 때 파는데 나중에 올라가. 이걸 내가 왜 팔았지? 또는 올라갔을 때 안 팔았는데 떨어져. 이걸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종목만 맨날 보니까 매도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거죠.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8,000원과 13,000원의 범위 레인지를 움직였다 치면 13,000원에 못 판 게 너무나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A 종목을 갖고 있는데 다른 2천 종목, 다른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하고 종목 선정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의 매도 타이밍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더 좋은 종목을 사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만 보는 건 종목 선정을 잘 못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종목 선정하자면 사면 돼. 근데 매도는 언제 팔아야 되는 그래도 기법을 가르쳐줘 한다면 저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미리 살 때부터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20%만 먹어도 돼. 12,000원 터치하면 팔겠다. 나는 그래도 요즘 장도 좋고 내 친구는 2배 내는데 나는 50%는 내야 돼. 그럼 15,000원 터치하면 팔겠다. 그렇게
퍼센트로 정하면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초보자일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살 때부터 매도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훨씬 편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반대로 목표는 있지만 주식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투자자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 뭐 마음가짐은 둘째치고 방금 말했던 퍼센트법은 목표 수익률로도 잡지만 동시에 이제 손실로도 저는 잡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두 가지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손절매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그렇죠. 근데 저는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하는 게 만약에 하는 게 맞지 않다면 그럼 한 번 사면 손절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졌을 때 마음가짐 뭐가 필요해? 어차피 손절매 안 할 거야.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손절매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럼 떨어져도 하나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손절매 안 할 건데 주가 맨날 못 하는 봐. 어차피 손절매 안 할 건데.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손절매 안 해? 그럼 주가 안 보시면 됩니다. 나는 10년 갖고 있을 거야? 10년 동안 주가 안 보시면 돼요. 미리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손절매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판단이 AI도 아니고 AI라 할지라도 그 기업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돈이 사람을 속이지 뭐 사람이 속이나 뭐 이런 말 있죠. 기업도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 또는 그 기업이 반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러면 내 귀한 1억이 반토막 나서 5천 또는 또 반의 반토막 나서 2,50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억이 2,500 될 때까지 5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돈고생 하느니, 나는 사서 이익 날 때는 뭐 30%에 팔 거야. 또는 손절해서는 20%에 팔 거야. 미리 정하면 되죠. 그러면 나의 투자 미스를 손절로 빨리 커버하고서 더 좋은 종목을 선정하면 돼요. 더 좋은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종목 선정을 내가 잘못해서 계속 손해가 나고 있다면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손절매는 안 돼. 뭐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다 원상 회복돼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으면 돼. 그건 오케이. 근데 다른 모든 종목,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예를 들어 포스코랄지 은행주랄지 한국전력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 10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다 떨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돈고생한 건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건가요?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다 되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은 종목 교체하면 돼요. 왜냐? 세상에는 2,000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만 2,000 종목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나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서 차트나 데이터를 잘 보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지요? 이 두 가지. HTS하고 다트? 이 두 가지를 좀 손에 놓지 마라. 다트 사이트에는 말씀하신 데이터, 정보의 원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트 사이트의 원데이터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쓰는 것이고 또 경제 기자님들도 경제 뉴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다트 사이트에 그 기업의 모든 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원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TS. 그래서 사실은 MTS만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MTS만 보면 안 돼요. 이제 나는 HTS 깔기 싫다. 굳이 왜 깔아야 되냐. 그 필요성을 설명해줘라.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극장에서 공짜로 보여준대요. 극장에서 공짜로 보여줄 건데 핸드폰으로 영화 볼래? 극장에서 볼래? 그럼 극장에서 보면 훨씬 큰 화면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핸드폰으로는 요약된 20분짜리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극장에서 한 2시간짜리 보여준대요. 그럼 당연히 공짜로 극장에서 2시간짜리 영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이런 비유가 HTS와 MTS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 MTS는 당연히 간략한 버전이겠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리니지와 리니지 M 두 가지가 왜 있겠어요.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아니, 리니지가 있고 리니지 M이 있는 이유는 모바일에서 굴러가는 거의 데이터와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HTS도 PC에서 전문가들은 막 모니터를 4개, 5개 보는데 나의 경쟁자는 모니터를 4개, 5개 보는데 나는 요만한 폰으로만 본다? 그거는 그냥 내가 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HTS를 까셔서
정말 직장인이라서 평일날 바쁘시다면 네.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한 2시간씩이라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거기 HTS 여러 가지 메뉴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주가는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내가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공부하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 어떤 종목에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지 또는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들이 최근에 움직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정렬 기능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동 검색 기능 자동 검색 기능을 우리는 스크리닝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무슨 뜻이냐면, 2천 종목을 압축을 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면 나는 재무제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트 사이트에서 7개를 매일 봐도 1년이 걸려요. 네네. 근데 자동 검색 기능에서 내가 설정을 해놓는 거죠. 엔드 조건으로. 지금 영업이익률, 나는 영업이익 20% 이상이 좋은 것 같아. 영업이익률 20% 이상.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이 나는 20%는 나야 될 것 같아. 20%. 또 나 유보율이 100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기타 여러 가지 당기순이익률이랄지, 영업이익률이랄지, 유보율이랄지, 부채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딱딱딱딱 엔드 기준으로, 거기다가 마지막에 퍼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우량한 게 퍼가 10도 안 돼. 퍼 10 미만. 그러면 2천 종목 중에 한 10개, 20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천 종목이 아닌 100분의 1, 20 종목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게 HTS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면 아까 말했던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종목 선정 능력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갖고 있는 동안 이거 언제 살지 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또 다른 좋은 종목 선정을 하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책 좀 몇 권 있으실까요? 스테디셀러들 이렇게 메뉴가 다 있어요. S20셀인데 보면. 그러면은 한 10년,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이 있죠. 그러면은 남들이 본 책은 나는 당연히 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책은 스테디셀러에 되게 대다수가 있고요. 요즘 스테디셀러면서 늘 탑10 안에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들었던 책들은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 피터 린치 책도 늘 거기에 있고, 그쵸.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늘 2, 30위 안에 있고, 그래서 외국의 양서들은 그런 분들이 스터디셀러들이 많고, 국내 분들이 쓴 책들도 그냥 남들이 많이 본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 책을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고. 유튜브를 통한 주식 공부도 요즘에 너무나 대세고 많이들 하고 계신데 유튜브도 너무 과정고의 시대여서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좀 유튜브를 통한 주식 공부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고수분들은 아마 거의 안 볼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결국은 HTS나 다트 사이트 또는 증권사 리포트 이거 정도면 자기 자신이 원데이터로 해석을 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도 좀 돼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이런 채널에서 하시는 방송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걱정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말하는 사람, 화자, 유튜버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다른 유튜브 방송에 비해 크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방을 봤는데, 그 먹방 유튜버가 참 맛없게 먹어요. 그것도 맛없는 음식을. 네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피해볼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피해보라는 건 딱 하나. 맛없는 치킨을 맛있게 먹어서 내가 맛없는 치킨을 시켰을 확률. 그럼 한 15,000원 손해보고, 막 더럽게 없네. 요 기분 한번 잡치는 거. 그 위험밖에 없습니다. 또는 웃방이 웃방이라는 말 있나요? 웃기는 방송. 웃방이 잘못됐을 때의 위험. 내가 한 10분을 봤는데 한 번도 안 웃겼어요. 10분 날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10분을 날렸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다시는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주식 유튜버들을 잘못 보게 되면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먹방을 잘못 따라하면 치킨 한 마리 잘못 먹으면 되는데 주식 유튜버를 잘못 따라했다가 내 재산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화자 유튜버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나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좀 뒷조사를 해서 저 사람 정도 되는 말은 그래도 들어도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초보자들의 위험인데요.
내가 내 스타일을 아직 모르는 거죠. 저는 주식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갖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엉덩이가 무겁고, 나는 내 돈 10원도 손해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손절매 안 하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상장 폐지 되더라도, 상장 폐지 안 되고 반토막 됐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토막이 나더라도 안 팔면 돼요. 그런 성격이라면. 네. 근데 나는 내가 잘못된 거 금방 고치고, 나는 새로운 시작 빨리 하는 게 좋고, 이런 분들은 손절매하고 다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 스타일을 알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또는, 나는 가치주가 맞는 사람이야. 나는 성장주가 맞는 사람이야. 나는 대형주가 맞는 사람이야. 중소형주가 맞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유튜버를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들으면 10명을 들으면 사실 10명이 다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10명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아니까 자기 주관대로 말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내 스타일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모르니까 10명의 말에 다 휘둘리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나중에 다 듣고 나면 이게 뭔 말인지, 손절매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가치주가 맞는 건지 성장주가 맞는 건지, 심지어는 미국 주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주식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무것도 정답을 못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도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계속 생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질의 좋은 유튜브에서 나랑 맞네?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글로벌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해외 주식 투자에는 메인이 될 텐데요. 올해는 중국 시장을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글로벌 주식 시장을 좀 보시는지요? 개인의 선택이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접근성. 그럼 적어도 나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또 한국 주식 이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그만큼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 체계랄지, 아니면 세금 체계, 그리고 환율까지도 나는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구조를. 그런 구조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앞도 남고 뒤로 까질 수도 있는 게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내가 환차익이 발생하는지, 환차손이 발생하는지, 또는 수수료는 국내 주식보다 어떻게 비싼지, 아니면 어디 증권사가 좀 더 싼지. 예전에는 사실은 시세조회도 돈을 냈단 말이에요. 요즘엔 시세조회 무료인 데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막 $20씩 받았어요. 중국도 네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3만 원, 4만 원 돼요. 1년에 시세조회 하는데 몇십만 원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수수료랄지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그룹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국내 주식도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나 한 2천억 이하, 3천억 이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안 나오고 그냥 재무제표 정도 보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기사도 안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 투자 대상을 찾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끝내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야 접근성도 편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 배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미국과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 미국 세 나라를 많이 동시에 한다면 이게 국가적 포트폴리오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한다면 나는 세 나라 하고 싶어. 중국하고 미국까지. 그럼 5대 3대 2 이렇게 국가적 배분 전략도 있겠지만 업종별 배분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데 업종이 겹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업종이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정보성이 그렇게 정보 비대칭이 심할 것 같으면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좀 더 추천을 하시는 편이신지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는 건데요. 그래도 국내 주식은 다트 사이트를 보거나 HTS를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내가 익숙해져 있는 메뉴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전자공유 시스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가총액 2, 3천억은 왜 모르겠어요. 한글로 다 써 있는데. 그럼 적어도 다트 사이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 재무제표가 어떤지 또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그 회사들을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종목들은 큰 기업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대다수지만 조금만 내려와도 모르는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은 슈퍼개미 이정윤 밸런스 에셋 대표님을 모시고 슈퍼개미의 투자 전략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